네, 83회 실무시험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합격률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83회가 합격률이 33.66% 나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제일 낮은 수치로 나왔어요. 이론 시험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었고 실무 시험도 은근히 함정을 여러 개 파놓은 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리고 좀 어렵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출제 경향을 조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달달달 답만 암기해서 풀이만 암기해서 시험 보는 형태를 조금 배척하기 위해서 형태를 조금 바꿨더니 합격률이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전산세무 2급이 합격률이 38이 나왔는데 오히려 세무 2급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2급은 정상적으로 나왔고 평균보다도 약간 조금 더 나오는 수치가 나왔고 어제는 1급은 최근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좀 기존의 틀에 박힌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에서 조금 탈피한 이런 형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4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우선 10월 24일. 자, 요런 4번 문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요 날짜에 해당되는 거를 빨리 가서 검색을 해서 같이 보면서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회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하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으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되었다. 단 계정 과목은 소모품 자산으로 할 것 해서 10월 24일 일반 전표 입력을 가서 봤더니 자, 여기 보면 차변에 소모품 자산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 차변에 55,000원, 대변에 현금 55,000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돼 있죠. 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면 요거 일반 전표 입력으로 입력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가세가 표시가 없잖아요. 소모품 현금뿐이잖아요. 현금은 55,000원 나갔지만 소모품은 55,000원이 아니고 5만 원이 되고 5,000원은 이게 부가세 포함이니까 5만 원에 5,000원. 그러니까 5,000원은 부가세 대급금. 요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한 거를 이걸 뭘로? 매입 매출 전표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삭제해야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요거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워주고요. 그 다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갑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자, 유형은 매출하고 매입 유형 중에 지금 마우스를 산 거니까 매입 유형이 되겠죠. 매입 유형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고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럼 매입 유형 중에 현과 매입 61번인가요? 예, 61번 유형 61번 현과 매입을 일단 선택해 주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 55,000원이니까 5만 원에 5,000원이란 말이죠. 자, 거래처는 해신 컴퓨터. 그리고 생계산서 받은 건 아니죠.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전자는 없고요. 분계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해도 되는데 자, 이거 머리 아프죠? 혼합으로 다 통일해도 맞는 걸로 처리해 줍니다. 혼합 또는 현금. 자, 그리고 분계하면 자, 소모품 5만 원 요거죠. 그리고 부가세 별도로 표시해야 됩니다. 부가세 5,000원. 그래서 부가세를 지급한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5,000원. 자, 뭘로 지급했어요?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101번 55,000원. 자, 요거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과 61번 품목은 뭐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마우스고 5만 원에 5천 원. 거래처 F2키 눌러서 검색해서 엔터 쳐주면 되고 전자는 없고요. 분결은 혼합 또는 현금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그리고 소모품 5만 원에 5천 원. 대변에 현금 101번 5만 5천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듯 하면서도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소리인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이것도 약간은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11월 29일, 그래서 11월 29일 검색부터 했어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이자 수익. 이자를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구나. 자, 이자 수익 100만 원 중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율은 15.4%. 100만 원? 근데 이자 수익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84만 6천 원 돼 있어요. 자, 원천징수세율 15.4%, 100만 원에 대해서 15.4% 곱하기 하면 15만 4천 원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많네, 이거. 이게 원천징수된 겁니다. 원천징수라는 게 뭐예요? 직원들 월급 줄 때 사무실에서 소득세 뺍니다. 4대 보험 중에 자기 본인 부담분 다 빼고. 회계 담당 입장에서 원천적으로 징수. 월급 준 다음에 네가 알아서 소득세 나중에 내 사무실로 갖고 와. 이게 아닙니다. 주기 전에 미리 빼고 주는 것. 이거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은행에 여러분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들면 이자가 붙어요. 연이자 뭐 2점 몇 프로 요즘 나오죠. 그걸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이자 소득, 그거를 원천징수해서 빼고 줍니다. 제가 간혹가다 이제 특강을 갈 일이 있는데 창업 특강 같은 거 대학교 가서 할 때 강사비에서 원천징수, 요 기타 소득으로 해서 빼고 줍니다. 보통 3.3% 정도 빼는데, 자, 어쨌거나 원천징수 15만 4천 원을 빼고 나머지만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이 보통요금으로 입금되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였다. 단 기업에서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 이자 받은 걸로 적고 원천징수까지 회계 장부에는 처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거 뭘로 하냐면 자산으로 처리한다. 세금을 납부했는데 자산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자, 11월 29일에요. 세금에 대한 정산은 결산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금을 납부했다는 거죠. 나중에 납부할 거에서 뺄 겁니다. 선납세금이라 그럽니다. 먼저 납부한 세금, 선급금, 선납세금 다 먼저 납부한 건 자산으로 보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자도 84만 6천 원이 아니고 원천징수 뺀 나머지 금액만 적을 게 아니고 100만 원을 다 적어라. 왜냐하면 나중에 통장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거를 분개하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 발생가 대변이죠. 100만 원 적고 보통 예금에 들어온 게 84만 6천 원. 보통 예금 84만 6천 원. 그리고 원천 징수된 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래서 선납세금. 자, 얼마였어요? 15만 4천 원.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액 100만 원 일치되죠. 자, 요거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럼 싹 다 지우고 새로 입력해도 되고 시간 없잖아요. 지금 거의 끝나갈 단계니까. 자, 요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 분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거 살짝 지우겠습니다. 커서를 요 밑에다 놓고 요 사이에 중간에 하나 끼워 놓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전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커서 여기 놓은 상태에서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이렇게 빈칸이 위에 한 줄이 딱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죠. 차변, 선납세금, 그리고 15만 4천 원. 그럼 100만 원 됐죠, 차변은.
그 다음 요거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자 수익은 아까 얼마? 100만 원으로. 그래서 수정하면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은 이거 손댈 필요 없어요. 그대로 선납세금 136번 15만 4천 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 요거와 요거 추가로 집어넣고요. 요 금액만 수정해 주고. 그러면 다른 건 요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는 자, 요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 뜰린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문제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12월 30일 현재 임대료 영업의 수익 관련 기간 경과분이 있다. 5월 1일 전주로부터 1년분 임대료 720만 원을 수취하면서 전부 부채로 처리하였으며 원래 계산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5월 1일 가보세요. 돈 받은 날 5월 1일 딱 검색을 했더니 차변에 현금 720만 원 받았고요. 여기 보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 그리고 거래처를 입력했고 7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5월 1일 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2급에서 배울 때 임대료 받았다 하면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여긴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쭉 가다가 5월 1일이니까 지금 현재 5월 달 포함돼야 되겠죠. 5, 6, 7, 8, 9, 10, 11, 12 하면 8개월. 8개월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요거 1년치예요.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그러면 720만 원 중에 8개월치, 12개월치 중에서 8개월치는 원래 집세 수익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처리를 해야죠. 72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서 8개월치 금액이 얼마냐. 요거는 선수 수익으로 놔두면 이건 부채가 돼버리잖아요. 수익으로 전환시켜주고 이 부채는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 48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당기 수익, 다시 말해서 임대료로 전환시켜줘야 된다. 선수 수익을. 자, 그래서 분계를 하면 여기 돼 있네요. 차변의 현금, 선수 수익 이렇게 된 요거를 자, 요 선수 수익, 부채 요거를 줄여줘야 됩니다. 왜? 수익으로 전환할 거니까.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으로 와서 선수 수익 얼마예요? 480만 원. 480만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료로 수익으로 전환시켜 줄 겁니다. 임대료 480만 원. 자, 그리고 얘가 보면 선수수익,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은 우리 2급에서 할 때 거래처를 입력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거래처가 여기 툭 튀어나와 있어요. 자, 5월 1일 날 분계. 그러면 요게 없어지는 거니까 이 중에서 요 720 중에 480이 없어지는 거니까 요거 거래처 따라서 해주세요. 주식회사 전주. 이게 이번에 채점 기준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의의 제기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기각 처리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은 꼭 해야 된다라는 뭐는 없는데 아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거 부채니까 부채가 줄어든 거니까 그리고 앞에 5월 1일 날 거래처 입력됐잖냐 너희들 입력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어거지 쓰는 것도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형태 문제가 또 나왔다. 수익비용이 이연미 예상은 이건 자산하고 부채인데 거래처 입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입력 안 해도 되는 거는 해도 감점은 안 시켜요. 근데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우기면 이건 감점입니다. 아마 이런 데서 어떻게 또 점수가 낮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월 1일 보니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해주세요.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자, 결산시 가서 수익비용 이연매 이상 나오면 거래처 입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자, 수정 들어갑니다. 차변에 선수수익 거래처 입력했습니다. 전주 480만 원, 대변에 임대료 48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번 문제. 외화 환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자, 문장 잘 읽어봐야 돼요. 기말 외상 매출금 중에는 영국 브리티시 기업이 외화로 계상된 외상 매출금입니다. 우리가 받을 겁니다. 1억 3천만 원, 10만 달러였어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1억 3천만 원 나누기 10만 달러 하면 1불에 얼마란 소리예요? 1불에 1,300원이었다는 소리죠. 1불에 1,300원 환율이었을 때 장부에 적어놓은 겁니다. 자, 1억 10만 불 해서 1억 3천만 원. 근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얼마냐면 1,280원. 요즘 환율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던데 1,28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국 브리티시에서 수금할 때는 요 달러로 받아요. 거기서 한국 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만 불.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만약 받는다. 그러면 곱하기 1,280원. 그러면 얼마 받게 돼요? 1억 2,80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앉은 자리에서 200만 원 손해본 거예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자, 장부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입니다. 외환 차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받을 때 줄 때 생기는 거고 외화 환산 결산일이기 때문에 외화 환율 변동에 의해서 환산했더니 손실이더라.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입니다. 자, 1억 3천에서 1억 2,800만 원, 200만 원 손해봤습니다. 그만큼 외상값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어디예요? 영국 브리티시.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에 955번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영국 브리티시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3번 문제.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반영될 감가상각비를 각각 계상하고자 한다. 자,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각각 감가상각비 나왔습니다. 요거 일일이 뭐 차변의 감가상각, 대변의 감가상각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가서요. 자, 여기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요 위에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감가상각비. 그 밑에 건물 350만 원. 여기 결산 반영 금액란 있죠? 자, 350만 원. 차량 운반구 그 밑에 있습니다. 계정치 밑에 1200, 비품 330. 입력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전표 추가. 이거 안 하면 다 오답 처리됩니다. 아직도 이거 안 해가지고 그 게시판에 막 글 올라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1점 차로 떨어졌다 뭐 했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조회 문제. 조회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쉽게 나왔어요. 2급에서 연습이 되신 분들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그리고 이 조회 문제가 날짜가 상반기에 있고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하반기에 있을 때 시간 없으면 조회 문제 먼저 해도 돼요. 이게 점수가 9점이니까. 9점 대 10점이니까. 다음 사항을 조회해 답안을 이룬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주식회사 문정 유통에 대한 외상 매출 금주. 자, 거래처가 나왔고 채권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장부는 뻔하죠. 거래처 원장입니다. 거래처 원장 가서
상반기 1월부터 6월에 회수한 금액이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거래처 원장 갑니다. 날짜 1월 1일부터 6월 32일.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 문정유통에 대한 것만 볼 겁니다. F2키 눌러서 검색하면 문정유통에서 문정유통까지 해서 엔터 치면 자, 문정유통에 대한 거 거래처 등록번호 대표자명 차변 대변 잔액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해석을 하면 뭐예요? 외상매출금은 증가 차변이죠. 자산 증가. 2,75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현재 잔액이 650만 원. 그럼 이 대변이 뭐라는 소리예요? 수금해온 거예요. 회수한 거. 수금해온 거. 그러면 회수한 금액 얼마냐? 요거죠. 2,100만 원. 자, 이건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수수료 비용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이죠. 제가 2급에서 설명하고 조회문제 이론 설명할 때 특정 계정 과목은 가장 먼저 뒤져야 될 장부는 두 개입니다. 특정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이 들어간 거 계정별 원장이 있고 총계정 원장이 있습니다. 둘 다 계정 과목에 대한 거예요. 차이점은 일별로 검색할 때는 계정별 원장, 월별로 검색할 때는 총계정 원장. 둘 다 됩니다. 다 되긴 돼요. 요게 근데 한참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봐야 되니까. 자,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니까. 그래서 1월에서 6월 중 수수료 비용이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입니다. 가장 크게 발생한 월 그리고 금액. 크게 발생한. 자, 총계정 원장 가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날짜 검색은 됐어요. 그 다음 뭐를 검색할 거냐?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31번입니다. 831번부터 831번까지. 자, 그렇게 해서 엔터 치면 수수료 비용 나오고 여기 보면 1, 2, 3, 4, 5, 6 딱 나왔습니다. 6개월. 월별로 나오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좋죠. 물론 계정별 원장도 됩니다. 한참 걷어봐야지만. 자,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발생이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 그래서 크게 발생한 월하고 금액. 금액 가장 큰 거 20, 40, 970, 20, 20. 요거죠. 970만 원. 몇 월? 3월. 그래서 이론 시험 문제 정답 입력하는 데 가서 맨 밑에 자, 2번에 가서 3월 그 다음에 970만 원 요거 두 개 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요게 두 문제 해서 3점이고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건 아주 간단히 나옵니다. 요거 칸만 잘 찾으면 돼요. 부가가치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세요. 거기 가서 딱 클릭해서 자,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자, 4월에서 6월이라고 기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일부터 조회 기간 6월 30일 엔터 치면 금액들이 쫙 나와요. 그 다음 뭘 찾으라고 한 거예요? 매출 중, 자, 과세표준 및 매출, 요 밑에가 매입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여기 과세 영세가 있어요. 매출세액 중에 과세 영세, 영세 찾고, 영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과 기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간접 수출, 수출 대행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수출하는 거. 자, 기타는 직수출, 직접 우리가 수출하는 거. 자, 영세율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액은 얼마인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은 직접 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합니다. 그 발행해서 줘봐야 그쪽 외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 받아서 뭐 해요? 종이 쪼가리죠. 근데 간접 수출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요거죠. 금액 8,700만 원. 영세율은 100분의 0, 0%입니다. 세금을 부과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장려하니까. 그래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8,700만 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최근 83회도 다 끝났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이론 빼고, 이론은 좀 난해 문제 나왔지만 실무 시험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문제보다는 약간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좋은데 앞부분 최근 2년치 요거 한 10회분에서 12회분 정도 가장 최근 거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조금 낯설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83회 끝났고요. 이번 84회 6월 1일이죠. 여러분들 좀 열공해서 전원 다 합격하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